안녕하세요. 진남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엔지니어 회사에 나와 있는데요. BIM 설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르보이엔지 김영진 대표님 모시고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회사를 설립한 BIM 전문업체 르보이엔지 대표 김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회사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예. 저희 회사는 BIM이라고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특성화되어 있는 전환 설계를 중점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2D 회사, 2D 설계를 가지고 3차원으로 전환해서 거기에 정합성을 확인하는 회사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의 오류에 대해서 2D에서 나와 있지 않는 Z값 아니면 그라운드 레벨 아니면 파이널 레벨에 맞춰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정합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일반인 분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 말씀을 많이 하셔서 한번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작년에 김병규 도서관이라고 서울시에서 발주했던 그 현장인데요. 전체 공정에 대해서 구조물 위주로 우선 저희가 설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2D에서 볼 수 없었던 각 층고라든가 간섭사항을 저희가 미리 확인해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음 단계로 넘어오는 MEP 부분을 쳐보게 되면 간섭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간섭이라는 부분이 품질과도 연관이 돼 있고 안전과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형화시키고 객관화시켜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품질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계단실 단수라든지 아니면 배관이 간섭돼가지고 좀 현장에서 문제들이 있어서 급하게 감리분이 오셔서 조율을 해가지고 맞아요. 보통 현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은 그런 간섭이 되는 걸 미리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죠. 재시공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건축 구조물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층고에 따라서 계단실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배관 부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좌측에 보는 우측에서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램프 구간에 대해서 창호 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D에서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정확한 사이즈에 있어서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 설치하는 입장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품질에 대해서 객관성이 더 증명이 되고요. 더 확실하게 저희가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시공하시다가 궁금하셨던 현장에서 시공해서 오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을 법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면이 커튼홀로 돼 있어서 배관이 좀 어디 내려오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서 고생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이 도면은 그 배관 표시는 현재는 없는 거고 요것도 도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2D 도면만 한번 보여줄까? 저희는 이 도면을 보고 시공을 하는데요. 이 도면을 보고 저희가 동일하게 이거로 위치를 하게 되면 아마 좀 달리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도면을 저희가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다 인식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 도면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3차원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저것도 늘상 봐왔던 저희 그 눈에 비춰지는 부분이니까 이게 잘못됐을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부분이 바로 표현이 되거든요. 전문가분들은 이 도면을 보고 알아보시긴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분들도 디테일하게는 저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설계자의 의도를 저 2D로서는 충분하게 구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설계자가 이거라고 표현했지만 도면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동일하게 3차원으로 하게 되면 시인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닌 부분에서도 이게 잘못됐고 확인이 가능한 그리고 요구사항 추가적으로 도면에 반영시켜달라고 할 수 있는 요구사항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마운트된 커튼홀 부분에서는 2D에서는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직선으로만 돼 있고 사이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누락되다 보니까 표시로만 글자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이 그 글자로 표시된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니까 더 확실하게 결정할 수가 있죠. 또 너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자르니까 또 다 나와요. 저희가 보고 싶어하는 부분 적용을 원한다라면 적용은 다 나오고요.
도로로 향한 다음에 지금 저 상태로 다 보여드릴 수가 있는. 아 이거를 지금 도로랑 다 그리신 거예요? 다 연결돼 있고 주변에는 LOD를 200, 100 정도 해가지고 박스 형태로 네. 뭐 저희가 설계 내용 내에 표현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다음에 저거를 가지고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1층 관점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1층이 끝나면 2층, 2층에 3층. 저희가 많이 힘들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었어요. 잠깐 내려올까요? 1층에서 볼 때는 위에가 뚫려 있고 2층에서 볼 때는 돌출된 형상이거든요. 예. 근데 저 표현이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을 그냥 위에서 봤을 때는 1층도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1층은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 없는 거죠.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이해가죠? 네네. 그래서 잘못하는 시공도 발생할 수 있었어요. 2층에만 나와야 되는데 네. 2층짜리로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지막 커튼으로 할 때 어느 시점에 어떻게 세팅을 해가지고 외벽을 잡아줄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설계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서 네.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구조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했던 상도 있어요. 네. 저희가 일상적이지 않은 네. 부분을 디테일하게 네. 부분에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쪽에다가 하게 되면 가구가 들어갔을 때 딱 맞겠죠. 네. 타일 크기도 다 그럼요. 출시가 되나요? 아니 이번에 또 저희 현장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타일이 요즘에 큰 걸 많이 붙이시다 보니까 큰 걸로 고르고 현장에 왔는데 작업자가 이거는 시공이 안 돼. 폭이 800이라 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이 타일을 하냐 600짜리를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시공이 가능한지 그리고 시공했을 때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지 네. 그것도 사전에 검토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각 층층이 보고 싶어하는 모든 부분을 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D에서 나오지 않았던 네. 보이지 않았던 코너부라든가 연결부라든가 그런 단차 부분을 사전에 조율이 가능하겠죠. 네. 그 마감재 같은 거는 다 그 스펙 리스트에 있는 명시되어 있는 거 그대로 다 넣어주시는 네, 건가요? 그것대로 일정 사항에 맞춰가지고 네. 주로 큰 물량 위주로. 일반 건축주분이 MEP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셔서 또 MEP가 뭔지 한번 설명을. 기계 전기 설비, 그러니까 메카닉, 일렉트릭, 플럼빙 해가지고 MEP라고 표현하는데 네. 우리를 보게 되면 기계 전기 설비 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물에 들어가는 모든 관련돼 있는 네. 총배관이라든가 전기선이라든가 기계장치 네. 부분이 여기서 다 표현을 해요. 네. 표현하고 건축에서의 보는 시각은 그라운드 레벨을 기준으로 GL로 하고 있고 MEP에서는 FL로 하고 있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얼마큼 단차가 있다. 네. 토목에서는 EL로 하고 있어요. 네. 엘리베이션으로. 네. 그러니까 각자의 보고 있는 도면의 위치가 네. 다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한 곳에서 기준점을 잡고 위치점을 잡아가지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네네. 여기서 FL 떨어진 데서 얼마 해서 어떤 배관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 배관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대안이 뭐냐 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선 작업, 후 작업을 네. 간섭 없이 갈 수도 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시면서 혹시 좀 문제가 됐던 사례. 네. 문제가 됐던 사례라면은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PVC관이 올라온 다음에 입상을 두 가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변기하고 세면기하고 있으면 이 위치가 반대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대로 오는데 하나는 이렇게 이걸 둘러가지고 이렇게 시공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모른 통할 테니까. 그렇죠.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시공에 대한 순서라든가 거기서 그걸 만회하려고 네,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특히 오수수라든가 위생수 같은 경우는 네네. 사전에 어떤 라인으로 가는지 지하 구조물부터 쭉 상부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지금 도면에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도 저희가 확인이 가능하죠. 네. 이거는 진짜 일반인들하고 전문가들도 다 이거를 사용하면은 일단 상담이 편할 것 같아요. 상담이.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최종 구조물 저희가 설계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네.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걸 바꿔줬으면 좋겠다라고 거기서 바로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2D로서는 그런 표현이 좀 미약하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도면에 나와 있는 모든 스펙대로
만약에 그 냉방이라고 하면 냉방도 그 스펙스도 다 구현을 해서 네. 실제 사이즈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섭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여기 저 빨간색 같죠. 빨간색으로요. 그렇죠. 빨간색이 나와요. 네. 저거를 어떻게 우회할 것이냐. 하긴 저희가 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 3차원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씩 서로 다른 경우에 같은 전문가인데도 서로 막 싸워요. 싸우거든요. 네. 이렇게 보고하면 싸울 필요가 없네요. 명확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나오니까. 네. 그럼 움직일 수 없는 것은 논의 대상에 제외되고, 그리고 물 흐름이 자연 구변으로 내려가는 것과 뭐 압송을 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압송을 하는 거는 어떤 구별에 관여되지 않고 네. 움직일 수가 있는데, 자연 구별을 내려가는 걸 하게 되면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런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떤 거를 움직일 수 있는지, 누가 엿볼 수 있는지를 바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담당자들이 와 있으면. 네. 그러면 이게 기술이 매우 좋은데 우리가 또 공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주력으로 보통 하는 한 200평 내외의 5층짜리 건물 정도, 네, 그런 건물을 이제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이 작업을 딱 해주신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복잡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데드라인이 잡혀 있으면 네. 설계와 시공과 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네. 지하 터프하기 구조물부터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네. 그 최소한의 기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조율을 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겠죠. 보통 한 3개월 정도. 3개월 네. 정도요. 그래서 그것이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과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의뢰를 드리려면 허가 도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허가 도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허가지 네. 실질적인 도면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시 설계 도면에서 최대한 이것대로 시공을 할 거야 네네. 라고 했을 때의 도면을 가지고 보면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설계 변경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로 접근이 될 거예요. 네. 이게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왔을 때요, 네. 공기 부분은 전공기보다도 땡기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한 10% 내외 정도 공기를 단축시킬 수가 있다. 네. 왜냐면 설계도가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저희가 계획 공기보다도 되게, 네. 그다음에 원가도 낮춰서, 일반적으로 항공사 낙찰을 하게 되면 네. 실시 설계를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실시 설계를 가지고 시공사가 설계 부위라는 기간이 있어요. 네. 그 설계 부위 동안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네. 이 설계가 현장이랑 할 수 있어 없어를 다 검토를 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도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설계 부위 때 이거를 검토하는 게 가장 좋을 때고, 마지막 노선 네네. 설계 실시 설계부터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같이 가는 게 더 좋고, 네. 그때는 다 바꿔주니까 네. 같이 가고 납품할 때도 설계를 하게 되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설계를 가지고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데드라인을 하면 시공하기 적어도 2달 전에. 근데 제 생각에는 공사 기간을 그냥 시작을 한 달 정도 늦추더라도 요즘에는 착공 준비하는데 거의 맞아요. 2달은 걸리니까 인허가 도면 차라리 그냥 공사를 좀 미루고 이거를 확정을 제대로 짓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원가 세이브가 돼요. 네. 공기도 맞출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공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서 그거 한 달 미룬다고 해서 저기에 대해서 물량도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오차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오더를 낼 때도 명확하게 낼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거는 이렇게 공장에서 제작해와, 네. 그러면 그대로 설치하면 되니까. 건축 구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계. 기계 전기 뭐 수방도 뭐 설비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건축주분이 보시려면 지금 이런 특수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요거가 지금 나비스고스 풀이에요. 네. 그래서 현장에 컴퓨터가 있으면 네. 자료로 언제든지 구현이 가능하다. 무료라고요? 네, 무료. 오토데스크 유료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이거 돈은 보기만 하는. 요건 무료가 있어요. 네. 그거를 현장에 아니면 사무실에 깔아놓으면 저희가 네. 연동이 되니까. 네. 또 물량 산출도 해주신다고. 저희가 기둥을 보겠다면 기둥 전체가 소팅이 다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바닥면, 그러니까 바닥면 그런 식으로 다 저희가 구분해가지고 전체 물량을 다 나올 수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설계 도면대로. 여기에서 설계 도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버링 콘크리트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겠죠. 설계 도면 외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 제외하고 설계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어느 항목이든지 제가 다 구현했던 거는 세팅이 돼서 나온다. 네. 헤드에 있는 선 있잖아요. 선으로 올려가지고 이 부분이 골조라는 걸 명시를 해주면은 물량을 계산해 주는 건가요? 뭐 입력을 해주는 건가요? 이거 입력 선을 보고 일람표 있잖아요. 일람표대로 저희가 구현을 해요. 다. 이거는 뭐고 이거? 그래가지고 다 이게 버링 콘크리트만 한번 볼까요? 그럼 버링 콘크리트가 어느 위치에 1층 바닥에 몇 루벨 이게 다 나와요. 네. 따로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뜨는 건가요, 물량이?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도면대로 하잖아요, 그죠? 네. 네. 도면대로 이게 다 기계로 하면서 하는데 이렇게 네. 지상 3층에 어디 엘리베이션 몇, 네. 몇에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일일이 해놓으면 그거에 맞게끔 창틀의 사이즈 아니면 뭐 변기 뭐 이런 거 다 뭐 난간 때 질이 뭐 이렇게 저희가 했던 거는 저기 네. 표현되어 있는 거는 다 철근 빼고는 그럼 다 있는 거네요. 설명 빼고는 다 있어요. 저게 현장이랑 동일하다라고 하게 되면 저 주문대로 공장에 요청하고 네. 저거를 설치만 하면 되겠죠. 특히 고가 작업, 높은 고층의 작업했을 때는 네. 현장에서 내렸다 올렸다 자르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걸로 하게 되면 품질에 대해서 확보가 조금 미진한 부분, 끝 마구리 처리가 좀 안 되는. 네, 그렇죠. 근데 라운드 있는 경우는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 직선은 가능하지만 네. 라운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더 힘들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라운드. 네. 그거는 더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되면 내가 영상으로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네. 아니면 조감도 시점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디자인 색상은 저기 명시가 다 된 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임의로 디자인 잡아주신? 거기에서 요구사항에 맞춰가지고 이러이러한 타일의 색깔이 있으면 네. 그것대로 최대한 맞춰서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완공됐을 때의 형상이 나타나니까. 요거는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의 색깔을 그대로 넣어준 거예요. 네. 외벽도 마찬가지로. 지어질 건물을 미리 우리 그 학부생들 보면은 이렇게 공모전, 제품전 그걸 이렇게 막 만들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프로그램으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보는 거네요. 그렇죠. 스티로폼으로 잘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형성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바뀌었다. 특히 이제 발주자, 네.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 빨리 캐치할 수 있다. 완성되기 전에 지형사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최대한 빨리 반영할 수가 있다. 오차 없이, 재시공 없이. 네. 그러면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작지만 강하게 그런 회사인 작지만 강해서 저희 회사인데